이 논문의 이름은 제로 오프로드 데모크라틱 빌리언 스케일 모델 트레이닝이라는 논문이고 ATC 21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딥러닝 학습 시 기존 GPU만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CPU 메모리와 컴퓨팅을 오프로드하여 더 큰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 성능을 높인 연구입니다. 이제 최근 모델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GPT-3 같은 경우에는 175 빌리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모델 사이즈가 클수록 정확도에 도달하는 과정이 리소스 이피션트하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는 앞으로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딥러닝 모델이 발전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델의 크기가 GPU의 메모리의 총합보다 클 경우에는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빌리언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의 경우 16개의 V100 GPU가 필요하는 등 실제 그런 정도의 GPU가 필요하고 실제 모델을 예로 들면 M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16MB의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모델들을 살펴봤을 때 메가트론, T5, 튜링 NLG를 살펴보면 가장 큰 모델은 284GB의 모델 사이즈를 갖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메모리를 점점 많이 차지하게 되고 이에 따른 방식으로 스케일아웃과 스케일업을 하여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스케일아웃 같은 방법에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모델 패럴리즘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스케일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딥러닝 트레이닝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에 GPU만 사용을 하지 않고 CPU의 메모리만을 현재 이제 메모리만을 사용을 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 CPU의 컴퓨팅 능력은 활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스케일아웃과 스케일업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문제를 살펴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한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제 스케일아웃 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일단 모델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GPU 디바이스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모델 패럴리즘이나 데이터 패럴리즘이 많이 사용이 되고 이 논문에서는 제로 오프로드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제 기존에 이 논문 나오기 전에 제로라는 논문에서 사용을 했던 방식을 토대로 확장성을 높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로 오프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방식을 먼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큰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데이터 패럴리즘과 모델 패럴리즘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데이터 패럴리즘은 데이터를 나누어서 각각 이제 워커들의 GPU를 의미하게 되고 이 GPU에게 데이터를 나누어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고요. 이에 따라 생기는 문제는 각각의 GPU들이 하나의 모델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GPU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패럴리즘이 기본적으로는 더 많이 사용이 되는 방식이고 이 GPU 메모리 사용량의 문제를 극복을 하기 위한 방법이 모델 패럴리즘인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을 각각 GPU에 나누어서 이 노란색 P1, P2, P3, P4와 같이 모델을 나누어서 각각 GPU에게 할당을 한 다음 이 모델을 각각 GPU에게 학습을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GPU 사용률이 낮고 이런 문제를 파이프라이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여서 극복을 한다 하여도 일반 사용자들이 모델을 또 바꾸어야 하고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한 제로라는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논문을 기반으로 이제 제로 오프로드에 노드 간 확장성을 끼웠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패러럴하게 학습을 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이 데이터는 각각의 GPU에게 나누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데이터 패러디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스테이트 정보를 포함한 뭐 그레디언트나 파라미터 같은 기타 이제 학습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의 GPU에게 전부 다 가지고 있었다면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모델을 여러 가지 이 모델을 GPU에게 나누어서 저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옵티마이저와 그레디언트, 파라미터로 나눌 수 있는데 파라미터 경우에는 이제 그 학습을 시키는 것을 말을 하고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학습을 시킬 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를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제로라는 논문에서는 이것을 각각 GPU에게 나누었을 경우에 옵티마이저만 나누었을 경우에는 4배의 메모리를 아낄 수 있고 그레디언트까지 같이 나누었을 경우에는 8배 그리고 파라미터까지 나누었을 때는 64배의 메모리를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모두 이제 64개의 GPU를 사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패러럴한 방법에 모델을 나누어서 저장을 하는 방식, 모델 패러럴리즘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자세하게 이 논문이 작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딥러닝 간의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여기서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살펴보면 일단 대부분의 메모리가 모델의 상태를 저장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 모델의 상태라는 것은 이 옵티마이저와 그레디언트 파라미터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 m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각각의 파라미터가 이제 이 fp16은 플로팅 포인트 16비트를 나타내는 거고 파라미터와 그레디언트는 각각 EM 바이트를 차지하게 되고 옵티마이저에서는 12M 바이트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각각 파라미터 그레디언트 옵티마이저를 이렇게 나누었을 경우를 살펴보면 베이스라인에는 각각 GPU가 전부 다 이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POS 같은 경우에 옵티마이저만 나누었을 경우에 각각 GPU에게 할당된 옵티마이저의 부분만 메모리에 올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4배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옵티마이저 그레디언트까지 나누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16GB 정도로 8배 정도의 메모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제로 오프로드라는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그레디언트까지 나누는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8배 정도의 메모리를 절약을 한 상태에서 제로 오프로드 이제 CPU에게 오프로드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노드 간 확장성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확장성을 늘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업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 헤테로지니어스 DL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한 노드에서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방법은 CPU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오프로드 하는 방식은 많이 있었지만 CPU의 컴퓨팅에 오프로드를 하는 방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헤테로지니어스 DL 트레이닝 같은 방식은 GPU가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프리패칭을 하는 기법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해서 이제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이 컴퓨테이션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하나의 GPU를 위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GPU를 사용할 경우에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로라는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토대로 개선을 하였는데요. 이피션시 측면에서는 하나의 싱글 V100 GPU에서 13빌리언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고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는 이제 GPU의 개수에 따라서 거의 리니어하게 성능이 증가하도록
하였고, 유저빌리티 측면에서는 거의 이제 모델을 다시 구성을 하거나 사용자가 어떠한 모델을 다시 구성하는 측면에서는 손댈 게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로 오프라는 논문에서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켰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GPU하고 CPU에게 오프로드를 하여서 CPU의 성능에 대한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GPU를 사용을 할 때 스케줄하는 방법의 최적화를 통해서 CPU의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안 보이게 하는 식으로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도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개의 GPU를 사용을 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제로라는 논문 기반의 데이터 패러렐리즘 방식을 사용을 하여서 여러 GPU를 사용을 할 때에도 확장성이 좋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제 CPU의 컴퓨테이션 타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원스텝 딜레이드 파라미터 업데이트라는 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각각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프로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CPU의 컴퓨테이션 성능이 GPU의 컴퓨테이션 성능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문제를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각각의 계산하는 부분을 컴플렉시티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을 일단 살펴보면 이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들을 나타낸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동그란 것들은 데이터들을 나타내고 이 네모난 부분들은 컴퓨팅하는 과정들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각각 CPU하고 GPU하고 어떻게 할당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CPU 컴퓨팅 성능에 따라서 이 포워드와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의 컴플렉시티는 5의 MB, 모델 사이즈가 M이고 배치 사이즈가 B일 경우에 이런 컴플렉시티를 갖고,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시티가 5의 M이어서 이 파라미터 업데이트 부분 같은 경우에 컴플렉시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CPU에게 할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볼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GPU에서는 파라미터들을 사용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32비트의 플로팅 포인트로 사용을 하는데 GPU에서는 16비트의 플로팅 포인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CPU에서 이제 절반으로 나누고 이걸 다음에 GPU로 보내주는 식으로 하게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볼륨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를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세이빙을 최대하기 위해서 이 그레디언트 16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은 여러 가지 이제 CPU에도 넣어보고 GPU에도 넣어보고 실험을 통해서 어디에다 넣었을 때 메모리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컴퓨팅 성능에서 그거에 다른 병목이 존재하지 않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로 오프로드 스케줄이라는 방식이고, 하나의 싱글 GPU를 사용을 할 경우에 스케줄링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줄인 기법입니다. 그레디언트를 나누어서 보내게 되면은 GPU에게 GPU의 그레디언트를 전부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서 GPU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한 프로파게이션과 오버래핑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프로파게이션이 나는 파라미터 업데이트 과정 같은 컴퓨팅 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오버래핑 하여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 또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GPU를 복사하면서 업데이트와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어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전 앞서 설명했던 제로 논문에서 옵티마이저와 그레디언트 두 부분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디언트와 옵티마이저만 각각 GPU가 가지고 있고 이 GPU 모두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식으로 이 제로 오프로드라는 논문에 쓴 제로를 사용하였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먼저 이 제로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디언트와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파티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U에게 이 그레디언트와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오프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PU에서는 컴퓨팅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부분만 하고 GPU에서는 이제 뭐 학습에 실제로 학습에 해당하는 부분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 그래서 이제 GPU의 메모리는 조금 더 사용을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CPU 메모리도 이용을 하고 CPU의 컴퓨팅 성능은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해서 CPU하고 GPU를 전부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개의 GPU로 늘렸을 경우에도 GPU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적고 CPU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GPU에 따른 확장성이 좋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요 그레디언트와 옵티마이저 부분을 아무리 이제 GPU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 부분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볼륨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데이터 패러를 GPU가 더 많아져도 CPU 업데이트 타임은 오히려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제 확장성이 더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 스텝 딜레이드 파라미터 업데이트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CPU 컴퓨테이션 시간이 이런 식으로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존재하면 사실 CPU의 컴퓨팅 속도가 느려서 GPU의 컴퓨팅 속도를 느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GPU의 컴퓨팅 시간과 CPU의 컴퓨팅 시간을 같이 이런 식으로 오버래핑해서 CPU의 컴퓨팅 시간을 보이지 않도록 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제 일반 방식으로 GPU에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CPU에게 오프로드한 이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다음에 이 다음 스텝에서는 이 CPU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한번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스텝으로 건너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서 되어야 할 파라미터 업데이트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 CPU 타임이 이 다음 스텝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 이 학습하는 과정은 이전에서 업데이트한 이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GPU의 컴퓨팅 시간과 CPU의 컴퓨팅 시간을 오버래핑 하여서 이 CPU의 컴퓨팅 속도가 느려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라미터들이 이전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 또한 논문에서는 생각을 하여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여도 속도는 증가하지만 정확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실험에서 이제 보였습니다. 이밸류에이션입니다. DGX2 노드라는 그 테스트 서버를 사용을 하여서 GPU는 V100이고 그리고 뭐 각각 32GB의 GPU 메모리와 CPU 메모리는 1.5TB 이런 CPU를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뭐 파이토츠 데이터 패러럴한 방식과 모델 패러럴한 방식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 논문에서는 CPU의 컴퓨팅 성능 또한 고려를 하였지만 컴퓨팅 성능에는 오프로드 하지 않고 CPU 메모리에만 오프로드한 헤테로지니어스 딥러닝 방식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한 오프로드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 제로라는 논문에서는 오프로드 기법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그러니까 데이터 패러럴 기반으로 각각의 GPU에게 모델의 스테이트를 나누어서 저장을 한 그런 방식을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이 논문에서는 이 제로 오프로드라는
방법과 이제 비교를 하였습니다. 모델의 스케일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제로 오프로드를 사용을 할 경우에 이제 싱글 GPU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제로 오프로드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13빌리언 개까지 파라미터를 학습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16개의 GPU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70빌리언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13빌리언 개도 원래 이제 기존의 데이터 패럴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총 16개의 GPU 정도가 있어야지만 학습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논문에서 이제 CPU 메모리를 같이 사용을 하여서 이 GPU의 메모리가 부족하여도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 수가 많은 것도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GPU의 이제 트레이닝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GPU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로 오프로드와 L2L 그리고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DL의 방식, 그리고 화이트워치는 데이터 패럴리즘보다는 그냥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살펴보면은 이제 제로 오프로드가 GPU당 스루풋 성능인데요. 성능을 살펴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하나의 GPU만을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줄였기 때문인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줄인 방법에는 CPU하고 이제 GPU의 서로 이제 GPU에서 CPU로 데이터를 오프로드 하지만 그 커뮤니케이션 양을 최대한 줄인 기법과,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스케줄링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GPU와 CPU만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파라미터를 서로 이제 CPU와 GPU와 교환을 한다는 방식, 이런 방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줄였기 때문에 제로 오프로드에서 성능이 향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스루풋을 살펴보면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제로 오프로드 방식과, 그리고 이 오프로드 방식을 사용을 하지 않은 제로와 비교를 한 실험 자료인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하나의 GPU부터 16GPU까지는 이 제로 같은 경우에는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을 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없었고, 그 이유는 이제 제로 같은 경우에는 CPU의 호스트 메모리를 CPU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GPU의 모델이 전부 다 저장이 되지 않으면 학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GPU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의 리니어한 스루풋을 이제 GPU당 스루풋을 제로나 제로 오프로드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 GPU일 경우에는 제로 오프로드가 성능이 좋지만 그 이상 GPU의 경우에는 이제 제로가 성능이 좋은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32개의 GPU를 사용을 할 경우까지는 이 GPU 메모리 사용량을 지금 CPU에게 오프로드한 제로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좀 더 좋았던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64개나 128개까지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제로 오프로드나 제로 오프로드가 이제 메모리가 전혀 부족하지 않아서 이렇게 성능이 더 향상하였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번 이제 이전에 학습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원스텝 딜레이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한 그 기법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해보면 이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하고 기법을 사용했을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제 스루풋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의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전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할 경우에도 모델의 학습의 정확도가 거의 떨어지지 않고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딜레이드 파라미터 업데이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CPU하고 GPU의 이제 컴퓨팅 시간을 오버래핑 하여서 한 차례 전에 파라미터를 사용을 한 방식인데, 네,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여도 성능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딥러닝 트레이닝 방식에서 처음으로 CPU의 컴퓨팅 성능을
활용을 하여서 업로드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GPU하고 CPU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어, 하나의 GPU만 사용을 할 경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GPU 개수가 늘어날 경우에 성능이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제로라는 논문에 기반을 두어서 이제 여러 개의 GPU를 사용을 할 경우에도 스루풋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은 딥스피드라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유지하는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오픈 소스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